봄이 같이 가야지. 보트 소개해드려야 되거든. 빨리 일어나 가자.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이니보트 피싱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벤스 마린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벤스 마린에 나와 있다고 하면 왜 나와 있는지를 아마 아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들 계실 겁니다. 바로 제 뒤에 보이시는 벤스 450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제 나왔는데요. 현재 약 한 90% 정도의 공정을 마친 상태입니다. 2021년 9월부터 현재까지 거의 이제 마무리를 바로 눈앞에 둔 상태인데요. 제가 오늘 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색상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또 내부 구성들, 여태껏 3m급 FRP 보트들에서 보기 힘들었던 그런 내부 구성과 색감들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빨리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가보시죠. 봄이도 같이 가볼까? 가자! 자, 지금 이제 보이시는 이 하늘색 보트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벤스 450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투톤이죠. 화이트와 그 다음에 스카이블루 두 가지의 투톤으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보트인데요. 제가 오늘 선글라스를 안 끼려고 했는데 보트를 보고 있으면 눈이 부셔서 진짜 선글라스 안 끼면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을 정도의 굉장히 화사하게 느껴지는 그런 보트입니다. 재원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뒤에 있는 부분이 스위밍 데크인데요. 스위밍 데크를 제외한 선미에서부터 섬수까지가 이제 4m 50이 나오는 그런 보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위밍 데크가 50cm 정도 뒤로 이제 돌출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폭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벤스 450은 굉장히 특징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선수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선미에서부터 오면서 선수 쪽이 굉장히 넓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사실 국내 보트에서는 이런 형태의 선형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지금 가장 넓은 부분이죠. 이 넓은 부분이 2150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선미 쪽, 뒤쪽 부분은 1950입니다. 이 사이즈가 제가 굉장히 넓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넓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업체에서 제작을 할 때 제작 의도가 기존에 나와 있는 FRP 보트들, 3m급의 FRP 보트들이 흔히들 갖고 있는 튜브 있죠. 이 튜브까지도 선체의 넓이에 이제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선수 부분의 이 굉장히 넓어진 부분은 바로 우리가 흔히 보트를 타다 보면 보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수면과 마찰이 이루어지면서 생기는 스프레이들을 이제 바로 옆으로 넘겨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흩어버리기 위해서 선수가 굉장히 넓습니다. 높고 넓죠. 이 선수 부분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높이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아마 웬만한 파도들은 째면서 또 누르면서 그 다음에 또 스프레이들은 옆으로 다 이렇게 버팅기면서 이제 날아가겠죠. 이쪽을 한번 보시면은, 자, 이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바우 플레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미국 보트들이 이제 이런 고급 보트들이 이런 바우 플레어를 넓은 바우 플레어를 갖고 있는 게 이제 특징이죠. 이 보트 이전에 루키 모델이나 이런 모델들도 사실은 미국의 어떤 그런 선형이라던가 이런 거를 많이 반영을 한 그런 이제 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차인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이 벤스 450의 특징은 더블 차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콤비 보트들을 보면 싱글 차인을, 거의 대부분이죠, 싱글 차인이, 근데 더블 차인을 이렇게 2단으로 형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배가 정지 시에는 파란색 이제 워터라인을 이렇게 이제 청테이프로 저희가 붙여놨습니다. 보시기 쉬우라고. 이 흡수선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 흡수선인데, 이 흡수선이 정지 시에는 여기 파란색 청테이프 라인 정도의 형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보트가 달리면서 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활주 상태가 되죠. 활주 상태가 됐을 때는 이제 이 부분, 바로 이제 2단이죠. 이 2단 요 라인에서 이제 활주 상태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기는 스프레이들 역시 여기 두 번째 이 차인에서 거의 다 이제 해소를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위로 올라오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 물이 부서져 있는 그 스프레이 현상들을 이제 이 안에서 웬만하면 다 해결을 이제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더블 차인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보트는 튜브가 가지고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부력을 좀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보트의 선수와 그 다음에 전체
폭을 넓힌 게 특징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마찬가지로 이제 롤링과 관계가 밀접하게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아마 롤링이 굉장히 없는 그런 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측면을 보시면 이 보트는 두 가지의 배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갑판으로 떨어진 물들은 측면을 보시는 이 배수구를 통해 가지고 자연 배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안쪽에다가 빌지 펌프를 장착을 해서 강제 배수를 또 할 수가 있는 그런 어떤 두 가지 배수 형태를 띠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벤스 450은 굉장히 특이한 이 선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이 선미가 일반적인 보트들은 이렇게 이제 V자 허리 이 선미까지 와주는 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이 보트는 이제 가장 뒤쪽 선미는 이렇게 일자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부상 활주에 훨씬 더 유리한 어떤 그런 형태로 작용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일본에서는 요즘에 뭐 이런 형태의 어떤 선미를 띠는 것도 역시나 스테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벤스 450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어떤 그런 일본 형태의 어떤 장점을 좀 가지고 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엔진을 장착을 할 때 트랜섬에서 높이를 보통 우리가 20인치, 25인치, 뭐 30인치까지도 이렇게 끼는데 지금 이 벤스 450 같은 경우에는 20인치의 엔진을 답니다. 우리가 엔진의 캐비테이션 높이를 이제 선저에다가 이제 이렇게 맞추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선저에다 맞추게 되면 약 한 25인치 이상의 어떤 그런 엔진을 장착을 해야 되는 그런 높이인데 이제 이 높이를 낮춤으로써 엔진이 20인치로도 이제 가능한 그런 형태의 벤스 450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랜섬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일자의 형태를 거의 대부분이 띠고 있는데요. 이 측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굴곡을 한 번 정도 줬죠. 굴곡을 준 이유가 트랜섬을 굉장히 튼튼하게 이제 보강을 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되거든요. 강도면에서 일자 트랜섬보다는 이렇게 이제 굴곡을 준 형태가 어떤 그 힘을 지탱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이제 유리한 형태라서 이런 형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벤스 450 같은 경우에는 트랜섬에다가 보강을 굉장히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측면이라던가 다른 부위들보다 트랜섬과 그 다음에 이 아래 보이시는 트레일러의 도마 부분 있죠. 선체와 그 다음에 트레일러의 도마가 이 맞닿는 부분에는 여러 겹의 FRP를 적층을 여러 겹을 이제 덧댄 거죠. 파손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강을 여러 겹 됐고요. 트랜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좌측판 스위밍 데크에는 이렇게 이제 스위밍 레더가 이렇게 이제 장착이 되어 있죠. 그래서 뭐 물놀이나 아니면은 뭐 바다에서 이렇게 배를 올라갈 때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스위밍 레더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체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선체 안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선체에 한번 올라와 봤는데요. 역시나 생각했던 만큼 굉장히 넓은 내부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부터 먼저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이제 선미 쪽 이 부분에 이제 보시면은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주유구인데요. 이제 밖에서 굳이 보트 안에 타지 않더라도 밖에서 주유구를 들고 주유를 할 수 있게끔 이 부분이 주유구가 이제 위치를 할 자리입니다. 이 벤스 450은요, 이제 전체 선체를 이제 난간으로, 스댄 난간으로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할 건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스댄 난간을 이렇게 이제 고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빼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옵션으로 난간을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선체의 높이가 그닥 낮은 높이가 아니에요. 제가 사이즈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재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체의 내부 측면 높이는 50cm, 500mm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 무릎보다는 조금 높은 높이에요. 제 무릎 위 정도가 오는 높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서해나 이런 데서는 굳이 난간을 달지 않아도 뭐 낚시를 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동해라던가 이렇게 파도가 센 곳에서는 난간을 붙잡고 낚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난간이 좀 필요로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벤스 450의 이제 특징이 이 선수 쪽이 굉장히 넓었죠. 이 부분을 바로 이게 이제 걸터 앉을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널찍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난간이 돌아온다면은 난간이 없으면 기대기가 사실 힘든데 난간이 이렇게 이제 돌아온다면은 난간에 기대서 또 이렇게 역시나 낚시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굉장히 유리하게 이렇게 이제 선수를 구성을 해놨네요. 보니까 뒤쪽은 선체의 측면 높이가 50cm 정도가 이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수 쪽은 훨씬 더 높습니다. 자, 사이즈를 제가 한번 재볼게요. 자, 보시면
640 정도가 나옵니다. 640. 그러니까 64cm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쪽은 훨씬 더 높은 그런 높이고요. 그 다음에 이 벤츠 450의 또 한 가지의 특징은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선체에 아주 요소요소에 이렇게 논슬립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보트 업체들이 이런 논슬립 처리를 하는 거에 있어서 뭐 어떤 경우에는 그 뭐 도배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한다던가, 또 어떤 경우에는 논슬립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이제 많이 있는데요. 이 지금 벤츠 450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직접 이렇게 이제 이 패턴대로 이렇게 논슬립 처리를 요소에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떤 시간과 공정에서 굉장히 긴 어떤 그 소비와 투자를 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 장기적으로 보고 그래도 이 벤츠 마린에서는 이런 작업들을 과감하게 이렇게 이제 보트에다가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앉을 수 있게끔, 승객들이 앉을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자리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역시나 이제 수납함으로 사용을 하게 되겠죠. 한쪽은 배터리함, 한쪽은 이제 수납함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앉아 있는 이곳은 이제 어창이 위치할 자리입니다. 뚜껑을 이제 아직은 고정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남아 있는데요. 불과 한 일주일 정도만 있으면 이제 바다에 띄우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닥 쪽을 보시면 제가 밟고 있는 이 바닥에는, 여기는 이제 바로 수납함 자리고요. 그 다음에 이 앞쪽은 이제 연료통이 위치를 할 그런 자리인데요. 연료통의 용량은 100리터 짜리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수납함이 굉장히 크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이라던가 이런 거를 수납하기가 크게 불편함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아직 이제 타공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양쪽으로 사이드 포켓이 이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낚싯대를 거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 외에도 낚시 용품이라던가 이런 사물들을 넣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제 생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타 콘솔을 여러분들 이제 보고 계시는데요. 이 콘솔 자체를 제작을 할 때 이렇게 이제 탑 마운트를 장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제작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그 외 스위치류들, 그 다음에 앞에 이제 윈드 스크린이 붙겠죠. 바람막이 윈드 스크린이 붙고,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류들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워탐이라던가 플로터를 매립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높게 이렇게 이제 형성이 돼 있죠. 이 여유있게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요즘 아주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우리가 보트 안에 화장실을 이제 이렇게 장착을 합니다. 벤츠 450도 마찬가지로 화장실이 들어가는 이제 모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콘솔의 크기나 높이가 굉장히 여유 있게 이제 이렇게 설치가 이제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선수의 폭이 굉장히 넓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통로 부분, 콘솔과 선체의 이 사이드 부분으로 다니는 이 통로 부분이 굉장히 여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자, 굉장히 여유있게 이제 다닐 수가 있거든요. 사이즈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재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부분이 거의 한 40cm 정도가 나오네요. 사이즈가. 그러다 보니까 여유있게 얼마든지 다니는데 지장이 없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선수 쪽으로 이제 와서 보면은요. 자, 선수 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선수 쪽에도 사물함이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수 쪽을 이렇게 제가 올라가서 이제 턱에 앉아봤는데요. 별도의 선수 발판을 만들지 않더라도 보트에 오르고 내리고 할 때 굉장히 용이하게, 굉장히 넓게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넓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제가 이 벤츠 마린의 보트를 대략 한 4번, 5번 정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매번 영상을 제가 찍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1번 마감이 굉장히 깨끗하다. 그 다음에 2번 굉장히 튼튼하다. 그러니까 뭐 튼튼하다라는 거는 선체가 굉장히 두껍고 그런 느낌을 항상 제가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벤츠 450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마감이 깨끗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튼튼하게 요소에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찾아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 선체를 만드는 시간이 여느 업체에서 보트를 만드는 시간에 비해서 좀 많이 소요가 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어떤 마감이라던가 또 선체 구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을 기하기 위한 어떤 그런 시간의 투자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이제 화장실인데요. 화장실은 아직 도어를 설치를 하지 않은 그런 지금 단계인데요. 제가 일단은 앉았습니다. 내부 넓이 뭐 화장실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이제 공간이고요. 내부 공간인데
화장실 문이 이제 여기 앞에 달리고 나면 화장실 문 앞에도 한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같이 마찬가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화장실 내부에다가도 로드 거치대를 이제 만드실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벤츠 450의 안전과 관련된 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선체 안으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이 하얗게 도색이 되어 있는 이 공간을 이제 부력이 들어가 있는 이 공간들이거든요. 뭐 명칭들은 사실 정식 명칭은 스트링 거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수밀격벽 부력통, 뭐 수밀 부력통 뭐 이렇게도 이제 표현들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안에는 공기층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통하지 않는,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벤츠 450은 출고가 될 때 이 내부에다가 부력 폼을 이제 충진을 해서 이제 출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벤츠 450은 이제 파손이 되더라도 어느 일정 부위가 구멍이 나더라도 배가 가라앉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기층은 깨지겠지만 이 안에 있는 부력 폼으로 인해 가지고 또한 부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벤츠 450은 파손이 되더라도 가라앉지가 않는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불침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벤츠 450은 이제 선 계약이 이루어져서 열심히 마무리 작업 중에 있고요. 약 한 90% 정도의 공정이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과 며칠만 있으면 이제 이 튼튼하게 생긴 벤츠 450이 바다에 이제 띄워질 예정입니다. 벤츠 450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더보기란에다가 제가 가격표와 그 다음에 업체 연락처 함께 기재를 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고요. 이 영상이 나가고 나서 2주 후 제가 이제 이 벤츠 마린 벤츠 450의 주행 영상을 이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영상 시청해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자, 다음 주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